미국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승리와 공화당 압승 가능성의 랠리를 이어갔죠. 간판지수 S&P 500은 장중에 6,000선을 돌파했고 1년 만에 최대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승리를 한 도널드 트럼프, 시장에 확실히 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줬을까요? 함께 외신통에서 만나보시죠. 외신 주말 사이에 4가지 이슈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오른쪽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이 둘로 장식이 많이 됐는데요. 저쪽에 보이시는 거는 도널드 트럼프의 가족 사진입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족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안에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왜 일론 머스크가 있냐? 그만큼 정치적인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외신입니다. 타임스에서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가족 사진에 등장한 퍼스트 패밀리, 가족 정치를 재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니, 머스크, 너는 가족이 아닌데 왜 여기 들어있니? 이런 문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됐는지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손녀 카이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가족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The Whole Squad, 그러니까 전체 부대라는 글과 함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 비롯해 온 가족이 총 출동을 했는데요. 지난 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도 가족 정치를 재현할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 1기 때 이방카 부부가 전면에 나섰다면 이번에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핵심 실세 역할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기용하지 말아야 할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인사권을 일정 부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영국 일간 더 타임즈는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퍼스트 패밀리로 귀환하게 됐고 트럼프의 자녀와 그 배우들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왕조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일론 머스크와 그의 아들도 마치 한 가족처럼 스며든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확고한 위치가 느껴지는 건 주말 사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걸어온 25분간의 당선 축하 통화에 머스크 CEO를 배석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워싱턴 포스트는 머스크 CEO의 통화 참여는 그가 놀라운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축적했다라는 증거라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을 의향을 내비친 셈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한편 단독으로 나온 기사이긴 하지만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선에 전력 공급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주로 장착해온 스페이스X가 외부에서 장기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트럼프 가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과연 트럼프 2.0의 효과일까요? 사실 M7 모두 하락했는데 유일하게 올라왔던 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사흘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의 잔고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트럼프 2.0의 효과일까요?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거죠. 10월 31일만 해도 약 910억 달러였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10조 원을 넘는 금액이 미국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테슬라였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주가가 사흘째 급등하고 있죠. 어느새 트럼프의 가족 사진에도 등장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의 기업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걸 본 시장 분석업체 CFRA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최대 승자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트럼프의 승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규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미국 실리콘밸리 탐방을 토스증권에서 다녀왔는데요. 자율주행 리포트를 통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산업 전체를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현지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함께 웨이모의 무인 택시도 타봤는데 완성차 회사인 테슬라는 구현하고 싶은 모습 그대로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지만 웨이모는 완성차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월가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가 기업의 펀더멘털에 비해서 과도하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가상화폐와 함께 거래되는 오리지널의 밈 주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이번에 트럼프의 승리로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분명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은 미국 주식 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눴죠. 트럼프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발을 동동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겠죠. 여전히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PPI도 나왔는데 모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벗어나기 힘든 건지 함께 이코노믹 타임스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나라 중 하나 바로 중국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10월 CPI 증가율이 전월과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부양책에도 내수 침체가 여전하다라는 의미죠. 중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9% 하락했습니다. 전월 2.8% 하락보다 하락폭이 더 확대된 거고요. 시장은 2.5% 하락을 예상했었죠. 예상보다도 더 내려간 겁니다. 글로벌 부동산 업체는 PPI 하락세는 소비재 가격을 끌어내렸고 소비자 신뢰와 수요는 서비스 가격을 끌어내렸고 9월의 말부터 시작된 경기 부양 정책 공세가 중국의 내수 부양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내년 CPI 상승률이 0.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PPI는 내년 3분기까지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도 중국의 10월 물가지수는 중국 정부가 최근 실시한 경기 부양책이 경기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슈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양한 이슈들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먼저 트럼프 휴가에 날아간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테슬라 이대로 쭉 가는 걸까요? 테슬라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주가가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기차 보게 되면은 일단은 피해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전기차 포함한 친환경 신재생 쪽 같은 경우에는 진전이 없는 거지 후퇴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과다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주항공 쪽도 있고 로봇 쪽도 있고요. 일단은 트럼프 일기 때도 우주 방위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있을 거고 SpaceX라든지 뉴럴링크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도 제재 완화로 인해서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겁니다. 이미 국내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로봇 쪽 같은 경우에도 아마 앞으로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하게 되면은 또 일자리 문제가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 제조업 내의 어떤 그 설비의 자동화 투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게 결국 로봇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를 뭐 구원을 뭐 몰빵했다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뭐 트럼프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맞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앞으로도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내 관련돼 가지고 뭐 지난주 금요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주 항공 쪽이라든지 로봇 쪽에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은 항상 시장이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리스트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테슬라 앞으로도 쭉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스페이스 X와 LG 엔솔 단독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협력 소식이 있었는데요. LG 엔솔 앞으로의 향방 궁금합니다. 네, 단독 기사라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뭐 전혀 근거가 없다라기보다는 뭐 LG엔솔과 테슬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뭐 단독 보도 기사를 보니까 과거에 나사와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전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기 맞겠네요. 일단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의 관계를 보게 된다라면은 서로 이제 진척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좋은 쪽으로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테슬라와 연관성이 있는 이제 2차 전지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LG 엔솔이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쪽으로 해서 벤더 쪽으로 확장해서 보시면은 2차 전지 내에서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적으로 최근에 LG 엔솔하고 삼성 SDI 어떤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LG 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서 SK하이닉스가 수혜가 되게 되면서 거기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것처럼 테슬라, LG 에너지솔루션과 연결되는 종목들 쪽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NNF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또 신규 상장한 종목인 성우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과 연관성이 있는 밴드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2차 전지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이었던 기대가 된 수혜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동안 중국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게임주는 뭐 파노 열리면서 좀 나아지나 싶지만 또 중국이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또 한국에게도 영향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중국 그러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중국은 실물 경기만 보게 되면은 정말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지금은 그런 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은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2018년도에 경험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근데 그게 다만 우리나라만 영향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는 그때 기억을 좀 떠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걱정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세액 공개나 트럼프의 관세나 똑같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네네 나라에 와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이제 관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뭐 2018년 같은 트러블을 일으키게 된다라면은 증시에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수 대형주보다는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또 관세 이슈를 가지고 2018년 대자보를 만들게 된다라면은 증시는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슈라든지 수혜가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관련 그리고 테슬라부터 빅테크까지 특징적인 기업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금리 인하 영향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금요일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S&P 500 지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넘어갔는데요.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장,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이어갔을지 특징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테크들은 고점 부담에 지난장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0.84% 하락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이 모두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과 대만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시각에 다소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높인다면 엔비디아의 수익성도 이전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에 댄 아이브스 웨데부시 증권 분석가는 2025년 초에 약간의 긴장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AI에 골든 차일드고 트럼프는 젠스망 CEO와 관련된 어떤 것도 손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 최초로 시총 3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선 엔비디아는 주가 연초 대비 약 3배 올랐고 이달 들어서만 12% 상승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 대표대회의 경기부양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한 건데요. 경기부양 규모 발표를 내년 초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경계감 유입됐고 핀더더 6.4% 하락 마감했습니다. 알리바바는 5.9%대, JD.com은 6%대 내림세를 보였고요. 바이두 역시 4.88% 빠졌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사흘째 급등했고 M7 가운데 유일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주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에어비앤비는 오늘 8.66% 급락했습니다. 며칠 전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골드만삭스와 에버코어 ISI 등 투자은행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3분기 실적은 예약수와 매출, 숙박일수 모두 예상을 소폭 상회했는데 그러나 4분기 전망은 혼조세를 보였고 예상 에비타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마케팅 비용이 늘면서 지출이 27.5% 상승했고 수익성 약화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스토랑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토스트는 오늘 14.72%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면서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매출은 13억 5천만 달러로 컨센서스 추정치였던 12억 9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기 매출에 비해서 26.5% 증가한 수치인데요. 다만 조정 주당 순이익은 7센트로 시장 컨센서스인 14센트를 하회했습니다. 3분기에 약 7천 개의 순신규 매장을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전년 대비 28% 증가하면서 거의 12만 7천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조정 에비타도 1억 1,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3,50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고요. 이외에도 재고나 총결제 부문에서도 크게 증가하면서 강력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토스트의 주가 급등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4분기에 실적이 추정치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었는데요. 구독 서비스와 금융기술 솔루션의 총이익은 3억 7천만 달러에서 3억 8천만 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년 동기보다 32에서 35%의 성장을 보인 수치였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에 더 많은 순매장 추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됐습니다. 조정 에비타의 전망이 기존 2억 8,500만 달러에서 3억 6,200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됐는데요. 총 이익도 작년 대비 32에서 33%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제품 라인 확대나 새로운 시장의 진출, 특히 소매와 국제시장에서 제품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견고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DA 데이비스는 목표가를 32달러에서 3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베어드는 28달러에서 30달러로 올렸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의 주가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만나볼게요. 다음 특징주는 테슬라인데요. 트럼프 당선 최대 수혜주인 테슬라는 사흘째 급등했고 오늘도 8% 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약 28% 상승하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2년 6개월 만에 최고가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규제 완화 등 테슬라의 우호적인 정책이 실현될 거란 시각들이 우세한데요. 이 테슬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이외의 전기차 업체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5.37% 상승했지만 니콜라와 루시드는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가 전반적인 전기차 산업엔 부정적이지만 테슬라에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독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거란 분석인데요. 월가에선 지금의 상승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몇 달 안에 $4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납품 실적의 호조, 또 내년 사이버캡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테슬라 낙관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를 $350로 상향 조정했고 매수 등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빅테크 기업부터 중국 관련주와 실적 발표 기업들, 마지막으로 테슬라까지 흐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